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방산대기업과 중견기업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주관했습니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결속력을 강조했습니다. 체감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한 강원도 평창군에서 특전사가 설안지 극복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주 야간 구분 없는 극한 상황 속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 능력을 키우면서 설안지 극복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공군 제20전투 비행단이 전입병사의 부대 적응을 돕고 가족들의 병영 문화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운 가족을 만난 병사들은 병사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뉴스 시작합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꽃을 피우는 가운데 국방부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순망치한 입술과 이해관계에 비유하며 상생을 통한 운명 공동체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효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방컨벤션에서 방산 대기업 및 중견기업 CEO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주관했습니다. 간담회의 화두는 상생협력이었습니다. 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사자성어 순망치안을 인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결속력을 강조했습니다. 순망치안의 정신이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 시려서 살 수 없듯이 우리가는 서로 간의 체온을 느끼면서 기업 간의 서로 간의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어 울창한 숲은 거목과 작은 나무가 어우러질 때 완성된다며 상생이 K방산 확대의 생존 전략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산 부품 대신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꼬집었습니다. 큰 나무만 있어서 울창한 숲이 아니고 국산화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산 부품을 안 쓰고 해외 부품을 쓰는 이런 기업들도 대기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은 금년에 방산 정책을 세우는데 여러 가지 좌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은 바로 화답했습니다. 금융과 기술 지원 등 기존 상생책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수출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골든에이지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K방산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하겠습니다. 세계업체와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원팀이 되어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되는 기회를 주신.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 규모별 맞춤형 소통 창구를 더욱 넓혀갈 방침입니다. 그간 간담회는 방위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왔으나 근본부터는 기업 규모별로 심도 있는 소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등 규모별로 간담회를 지속하여 소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방위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제정해 우수상생기업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입술과 이 같은 순망치안의 관계입니다. 국방부는 이들의 중심축에 서서 건강한 국방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23일 2026년 산불 관계관 회의와 산불 대응 도상 훈련을 주관했습니다. 회의는 대형화되어가는 최근 산불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봄철 산불 사례와 올해 기상 전망을 토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모의 산불 상황을 가정한 군 헬기 대응 도상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산불이 발생한 초기 단계부터 대형 산불과 확대되는 과정을 가정해 각 군과 부대가 보유한 군 헬기의 투입 절차와 지속 지원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군은 앞으로도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산불 발생 시 군의 역량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울이 체감온도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파의 고비는 넘겼지만 당분간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국방부가 강설과 강풍 대비 지침을 내놨습니다. 국방부는 23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내릴 눈 소식에 빙판길 차량 사고 예방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혹한기 전투장비 등과 관련해선 배터리 방전과 연료 결빙에 대비해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강풍을 대비해 낙하 위험물을 고정하고 안전지역에 대피하고 결박하는 등 안전조치를 꼼꼼히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북극 한파로 체감온도가 영하 30도에 육박한 강원도 평창군에서 특전사가 설안지 극복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전대원들은 험준한 산악지형부터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건물 지형까지 섭렵하며 불굴의 특정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차성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추위와 폭설로 뒤덮인 훈련장. 설상위장을 한 특전대원들이 전술 스킬을 활용해 빠르게 산에서 내려옵니다. 눈빛과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건물에 진입한 대원들이 건물 깊숙이 숨어든 적을 단숨에 찾아냅니다. 특전사 비호 부대 무적 태풍대대가 지난 12일부터 강원도 평창군 황병산 일대에서 설안지 극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주야간 구분 없는 극한 상황 속에서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 능력을 키우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한 설안지 극복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간 모든 대원이 전우회로 원팀이 되어 실제 동계 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기상과 환경을 극복하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특전대원들은 해발 고도 1,400m가 넘는 험준한 산악에서 눈과 자연물을 이용해 은거지를 구축하고 작전 계획을 보완해가면서 적의 후방 지역으로 은밀히 침투했습니다. 특수정찰, 항공화력 유도 훈련에서는 감시 장비를 활용해 핵심 표적을 식별하고 드론으로 적의 은거지와 경계 초소를 식별하는 등 특수작전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다양한 실전 상황을 상정한 전술 스키 훈련도 이어졌습니다. 팀 단위로 대형을 전개하고 변경하며 신속한 기동을 선보인 특전대원들은 적을 마주쳤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 일제사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어진 타격 작전에서 폭발물을 활용해 통로를 개척한 특전대원들은 장애물을 빠르게 극복하며 적 지휘소에 침투해 내부에 있던 적을 소탕하며 특수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길렀습니다. 혹한의 기상임에도 특전대원들의 열정으로 훈련장의 열기는 그 어느 것보다 뜨겁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국민의 군대 세계 최강 대체불가 특전사로서 임무 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특전사는 훈련 성과를 분석해 앞으로의 교육 훈련에 적용하고 기본에 충실한 정예 특전대원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전투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F 뉴스 차송유입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 서북도서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장병들의 복무 현장을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입 온 신병들이 처음으로 가족을 만나는 날, 병사들의 얼굴엔 벌써 봄이 온 듯 웃음꽃이 핍니다. 가족들 품에 꼭 안기거나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은 지난 22일 전입병사의 부대 적응을 돕고 가족들의 병영 문화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병 872기, 873기 병사와 가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가족들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 응원을 발판 삼아 남은 굴생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행사는 기지강당에서 20전비의 임무와 역할을 소개하며 부대에 방문한 가족들을 환영했습니다. 가족들은 이어 민간 위탁 방식으로 바뀐 병사식당에서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메뉴는 마라떡볶이와 유부초밥, 후식으로는 음료와 쿠키까지 다채로운 메뉴로 구성됐습니다. 또 한식 애호가들을 위한 콩나물밥과 도토리묵, 닭강정이 준비돼 취향에 맞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먹은 엽기 떡볶이 마라떡이랑 맛이 생각보다 흡사해서 놀랐고요. 그리고 약간 군대 밥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직접 와서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군사 경찰이라는 특기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6년도에 베트남을 1년 3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는 그때는 짬밥이라고 했는데 먹는 게 선찮았어요. 오늘 와 보니 너무 감사하고 많은 전우들이 씩씩한 모습으로 밥을 먹고 서로 대화하는 광경을 보고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식사를 마친 뒤 병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는 등 신병들이 가족과 함께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전비는 장병들의 사기와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진병영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입니다. KF 뉴스 김은진입니다. 혹한에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해병대 유교단 장병들이 육지에서 3시간 거리의 섬 대청도와 소청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구운 따뜻한 붕어빵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경섭 기자가 전합니다. 해병대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노릇하게 익은 반죽 사이로 팥소와 슈크림소가 가득 채워집니다. 잠시 후 따뜻한 붕어빵이 완성됩니다. 해병대 유교단 최강대대 장병들이 지난 6일부터 대청도와 소청도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 6일까지 약 2달 동안 이어지는 행사는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작은 붕어빵이지만 주민분들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저희가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우리 해병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자택이나 경로당에는 직접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묻는 등 소통의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붕어빵 하나를 건네는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과는 자연스럽게 웃음과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네.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영화의 낯시 속에서 매해마다 해병대 장병들이 사랑의 붕어빵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해병대가 있어서 항상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부대는 이번 나눔을 시작으로 의료 지원과 환경 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대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이경섭입니다. 권대원 합동참모차장이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에 참가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한국의 대응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합참은 이번 회의에 인도태평양 파트너 자격으로 초청됐으며 권대원 차장은 진영승 합참의장을 대리해 참석했습니다. 권 차장은 나토 주세페 카보 드라곤의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접견을 통해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어 군비 경쟁에 따른 초국가 비군사적 위협과 북한의 사이버 우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논의했습니다. 합참의 나토 군사위원회 국방총장 회의 참가는 2010년 최초 참가 이래 올해로 11번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대규모 미군 전력이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반정부 시위대를 계속 강경 진압하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미군 함정이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watching Iran. We know we have a lot of ships going that direction just in case. We have a big flotilla going in that direction. I'd rather not see anything happen, but we're watching them very closely. 그러면서 자기가 경고한 뒤로 이란 정부가 시위 참가자 837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면서 좋은 신호라고 자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비롯해 여러 척의 구축함과 전투기 등이 지난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동 지역에 추가 방공체계 배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여름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앞두고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전력 증강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우리 해병대의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준 4군 체제에 맞춰 해병대를 개편하기로 한 건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군 쏠쏠 정보에서 알아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준 4군 체제.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 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는 겁니다. 핵심은 해병대의 독립성 보장입니다. 준 4군 체제에 걸맞는 지휘 구조와 참모 조직 그리고 장비 무기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병대는 육군에 있는 작전 통제권을 돌려받습니다. 해병대가 스스로 작전을 통제한다는 겁니다. 현재 1사단은 육군 2작전사령부, 2사단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1사단은 올해 말까지, 2사단은 2028년 안에 작전 통제권을 돌려받는다는 계획입니다.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도 검토합니다. 육해 공군과 달리 현재 해병대엔 별도의 작전사령부가 없습니다. 해병대 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보다 빠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할 거로 기대됩니다. 현재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승격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해병대 대장 사성장군의 탄생도 관심사입니다. 현재 해병대 최고 직위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입니다. 그 다음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사령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으로 대장 직위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을 해병대 호텔로 변기해 상징성을 강화합니다.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은 국군조직법에 명시합니다.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의 임무들을 법령에 담고 전력 증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항상 국민의 군대로서 국민께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령관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병대가 완성하는 준 4군 체제. 해병대의 전문성과 존재감은 물론 우리 군의 전략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군 쏠쏠 정보였습니다. K방사는 지난해에도 연이은 대형 수주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경쟁자들의 시장 참여 속에서 2026년에도 K방산이 약진할 수 있을지 뉴스바바에서 전망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에서 절충교역, 산업협력, 국산화 전략 등을 학생들과 같이 연구하고 있는 이준곤이라고 합니다. 정량적인 수치만 봐도 굉장히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방산 수출 150억 불 이상 수출을 했고요. 방산 매출도 40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고 제일 어떤 큰 부분을 차지하는 K2 폴란드 2차 수주였고요. 바이 유러피안 정책 때문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차 계약을 이제 이끌어냈고 천무 수출도 했고 필리핀에도 우리가 FA50 수출도 했고 함정 수출도 이루어냈고 다양한 국가들의 다양한 품목들이 25년도에도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약을 하기 위한 많은 디딤돌의 역할을 작년에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하나 꼽자면 폴란드 잠수함 수출인데요. 우리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외교적인 영향, 정치적, 지형적인 어떤 요소들이 반영이 돼서 폴란드가 그런 선정을 했겠지만 우리가 그런 걸 또 이제 교훈 삼아서 좀 더 좋은 미래에 도전을 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그래도 큰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러우 전쟁의 종전 여부. 과연 종전 이후에 어떻게 각 국가에서 군비 증강을 할 거며 어떻게 병력이나 무기 체계를 유지할 거냐 하는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또 중동의 여러 가지 이제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지금도 있고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베네수엘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26년도에도 우리가 예측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방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각 국가들이 안보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산업적으로 이제 파급 효과가 일어나면서 올해도 저는 역시 전 세계 글로벌 방산 시장은 좀 뜨거울 거라 보고 있고 우리 K방산에도 많은 기회가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방산의 올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출의 화두는 캐나다죠. 캐나다 잠수함 수출이 과연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 있으는 여부가 이제 제일 큰 관전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우리 TOCB 미국 해군 훈련기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부가 올해 가장 중요한 큰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우리 미국 특수선 사업들 어떻게 이제 미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할 거냐. 올해 당장은 어떤 그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이제 중동 시장이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다져왔던 시장이고요. 우리 천궁의 방공벨트를 이뤄낸 정말
정말 의미 있는 시장인데 천궁 외에 L3이라든지 LAMD 같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 양산을 가고 있는 방공 체계들이 분명히 소요가 중동에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요 창출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 더 바쁜 K방산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우리 군이 쓰는 무기 체계가 월드 베스트다.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군이 쓰니까 그거를 믿고 신뢰하고 쓴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효자 상품은 KF-21, 수상함이나 잠수함들, 그다음에 무인 수상전 같은 경우가 향후에 또 좋은 효자 상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AI와 같이 접목한 제품들이 이제는 솔루션 형태로 이제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특정 제품을 떠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MRO 상품들, AS라고 그러죠, 우리요. 이 제품을 썼는데 정말 군수 지원도 잘 되고 후속 지원들이 잘 돼서 가동률을 유지하는데 문제 없게 해주는 회사와 국가의 제품이다라고 봤을 때는 다음 단계로도 이어질 수 있는 좋은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MRO입니다. 또 K방산의 새로운 수출 시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 그다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제품의 마케팅이잖아요. 폴란드의 이런 큰 수출 성과를 이뤄낸 거는 정말 필요할 때 납품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점차 조금 더 안정화되고 자국의 생태계를 더 유지하는 방향에 맞춰주지 않으면 기존에 갖고 있는 가성비라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급할 때는 무기만 구입하는데 안 급할 때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리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찾는단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인 거죠. 대한민국 잠수함 너무 좋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줄 수 있는 다른 경제적인 패키지는 뭐냐를 보는 게 화두죠. 토탈 패키지를 만들 수 있느냐가 지금 중요합니다. 금융 지원도 거기엔 들어가고요. 기술 이전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방산을 벗어난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경제적인 이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솔루션은 뭔가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모든 게 틀리기 때문에 다양한 솔루션들이 뒤에서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면 방산 수출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볼 때는 2026년도는 2025년보다 더 성장을 할 것 같아요. 예상되는 2026년도의 매출만 봐도 50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우리가 66조가 넘어가는데요. 국방 예산이 거의 좀 있으면 따라갈 만한 어떤 매출을 이끌어내고 있죠. 대기업들이 수주 잔고가 이제 100조가 넘고 그 말은 앞으로 3년, 4년의 물량을 이미 확보를 했다는 얘기죠. 저는 26년도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 게 기존에 가져왔던 사업들, 그다음에 관리하고 개발하는 사업들이 적기에 착수가 돼서 이게 잘 되는 거를 전 세계가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한국은 뭐 개발하면은 적기에 잘 개발돼서 전력화가 되더라. 우리가 믿고 가겠구나라는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어떤 수출의 마케팅 포인트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정말 이렇게 지연 안 되고 적기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수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좀 다져가면 27년도, 28년도가 좀 더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공군 교육사령부가 병 874기 기본군사훈련과정 수료식을 열고 2026년 첫 정예 공군인 배출을 알렸습니다. 병 874기는 지난해 12월 입영해 5주간 훈련을 마쳤습니다. 공군은 올해 병, 부사관, 장교 등 2만 2천여 명을 양성할 것이라 밝히며 영공수호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공군 38 전투비행전대 항공정비대대가 동절기 정비요원 사기 진작을 위해 어묵대회를 열었습니다. 경납고에서 어묵과 순대 500인분을 나누며 야외 근무가 많은 정비요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해군 항공사령부 항공기술센터가 함정 승조원을 대상으로 대잠 항공기 통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센터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장교, 부사관 8명을 대상으로 항공작전 전술과 통제 절차 이론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P3 링스 시뮬레이터 실습으로 정보 교환과 통제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파의 최대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지는 등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서울 등 내륙 지역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다시금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 일부 지역으로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이 유입되면서 약한 소낙눈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8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2도, 사천은 5도로 한파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일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며 서해안과 동해상으로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후 월요일 오후부터 한 차례 기압골이 통과하며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곳에 따라 소낙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민주공화국 군대의 군본인 국민의 통제, 미래 지휘구조 단일화를 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등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는데요. 이번에 도출된 권고안들이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